오늘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스토리스, 어메이징 스템셀스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제가 정한 제목은 줄기세포는 사랑입니다 였죠. 그런데 이제 소제목으로 오늘의 소제목은 눈물과 기도가 되겠습니다. 정말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너무 아픔으로 시달릴 때,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죠. 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정말 어메이징 스토리를 쓴 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새로운 희망을 찾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가면역 질환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외부의 어떠한 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면역 체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면역 체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면역 체계가 실수로 인해서 건강한 자신의 세포를 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질병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인체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또는 생명을 연구하다 보면 참으로 이것이 의학을 넘어서 철학이 되고요. 철학 단계를 넘어가면 좀 신학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정말 완벽하게 온전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원인이든 간에 이러한 완벽하고 온전한 면역 시스템이 깨질 때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어려서는 문제 없다가 20대에서 40대 되면 더 많이 발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자가면역 질환인 것이 무엇인가는 이제 많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오토이뮨 디지즈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이 면역 체계가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간에 우리 면역 체계가 건강한 세포를 적으로 알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이 왜 문제냐? 여러분 이제 종류를 한번 볼까요? 이 자가면역 질환 종류가 100여 가지가 넘어요. 100여 가지 넘어요. 여러분 이제 저 화면을 보시다시피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하는 게 저런 종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은 현실이죠.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자가면역 질환 관련해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면서 정말 우리 몸속에 하나님께서 줄기세포를 이렇게 생명의 보물로 숨겨놓으셨구나. 정말 줄기세포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줄기세포, 하나님의 은혜인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질병 치유의 스토리를 쓰고 또 이 줄기세포를 잘 활용해서 정말 고통의 눈물을 흘리다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 분들의 그런 제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소개를 들으시면서 현재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정말 눈물과 기도로서 정말 온전한 질병 치유를 희망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특히 한국에서 줄기세포가 이렇게 적용되기 전에 안타까운 일이 가끔씩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행복전도사라고 자칭했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말을 하면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분이 쓰신 유서를 봤어요. 유서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유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본인이 루푸스에 걸렸는데 이 루푸스를 앓으면서 표현할 수 없는, 자기가 말로 표현한다면 거의 한 80여 가지의 종류의 통증에 시달렸다는 거죠. 네. 그 수많은 통증에 시달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어요. 여기 이제 저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그 나오죠. 이제 보시면은 저분이 이렇게 그 쓰신 유서에 보면 너무 극심한 통증을 위해서 이제 결정을 해.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몸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기세포를 잘 활용하면 저러한 이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오늘 똑같은 저 루푸스로 인해서 정말 극심한 그 통증으로 눈물로 지내다가 본인의 줄기세포를 잘 활용해서 정말 새로운 루푸스가 치유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도 제가 이따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을 함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그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오늘 제가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분은 사연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베체트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베체트병. 베체트병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또 이분은 또 의학을 전공하셨어요. 치과 의사신데 베체트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치유가 되신 분을 제가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김윤실 오세요. 그래서 워낙 연결해 주세요. 네. 정말 이렇게 이런 많은 질환들,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요. 여보세요.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나정찬입니다. 네,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기 진료하시는데 마침 지금 막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시겠어요? 예,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무슨 말씀 아니에요? 아니 제가 사실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자가 줄기세포 이 기술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것은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 이해를 돕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네네.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지난번 첫 번째는 주로 아이들의 뇌 질환을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자가면역 질환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맨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분이 이제 우리 장 원장님이시라서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좀 이제 이렇게 잠깐 좀 여쭤보고 싶고 그러는데 한 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죠? 아유 괜찮습니다. 네. 예.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원장님, 네네. 아니 사실은 정말 특히 제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주로 이런 메디슨을 전공하신 분들이 항상 처음에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심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원장님께서는 이제 베체트병으로 고생하셨었잖아요. 근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됐어요. 처음에. 네, 우선 줄기세포에 대한 이제 권유를 받고 나서 네. 제가 한 일주일을 구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네. 뒤져서 베체병을 포함한 이제 자가 면역병, 네. 특히 이제 제가 고통을 좀 겪고 있었던 베체병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를 했어요. 네. 해보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결론은 괜찮다, 맞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네. 일단 구글에서 모든 정보를 아. 제가 취득을 했죠. 네, 원장님.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어쨌든 병원도 다니셨을 거고, 그죠? 그랬는데
제일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시기 전에 가장 질병 때문에 제일 힘들으셨던 건 어떤 거였어요? 베체트병 때문에 제일 힘드셨던 건? 그것 때문에 뭐 병원을 다니진 않았고 안 다니셨고. 일반적으로 베체트병이라는 게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병원에 다녀 치료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줄기세포가 혈액을 있고 그걸로 네. 바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제 스스로 네, 결정을 네,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구강 내에 그런 특히 혀 같은 데 생기면은 통증이죠. 아, 통증이군요. 예. 아, 그 통증이 제일 문제셨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줄기세포 투여를 이제 정맥내로 받으셨죠, 그죠? 정맥내 투여를 받으셨는데 정맥 투여를 이제 했습니다. 하시고 나서는 가장 그래도 그 뭐랄까 행복했던 거, 좋아진 건 어떤 게 제일 좋아졌어요? 과거 같으면 월 1, 2회 정도 네네. 그 자발적인 교양, 자생적인 교양. 네. 예를 들어 제 표현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니까는 자생적인 교양이 뭐냐면은 혀를 씹었다든지 깨물었다든지 네. 입술을 씹었다든지 해서 생기는 외상성 교양이 아니고 네. 저절로 별 그런 외상 없이 저절로 네. 발전하는 그 자발성, 자생적 이런 교양이 생기는데 그게 월 한 1, 2회 정도예요. 네네. 근데 월 1, 2회 정도면 이게 그 배체 교양이라는 거는 반드시 2주일이 지나야 치유가 되거든요. 네네. 아무리 뭘 해도 2주 이상 보통 2주가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다른 환자 병원에서 보는 다른 환자의 경우는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2주만이 걸리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식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대화를 한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아주 곤란했죠. 곤란했는데 줄기세포를 장기간 이렇게 투여하고 나니까는 월 한 1, 2회 생기던 그 자발성, 자생적 그 교양들이 네. 거의 안 생기는 거예요. 아, 거의 예. 1, 2회 정도 생길까 말까 한 정도고 예. 그 다음에 네. 발전하더라도 네. 발전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그런 증상을 느낄 정도로 네. 발전했다가 없어지고 금방 없어지고 네. 치유 기간도 짧아지고 그렇게 됐죠. 아, 그랬군요. 예. 예, 아무튼 우리 정말 우리 장 원장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시니까 참 저는 기쁜 게 그래도 장 원장님은 이렇게 또 다른 분들 위해서 봉사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네. 이 줄기세포가 결국은 이게를 통해서 건강해지신 분들이 정말 우리 네. 사회에 더 좋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건강해져야지 건강해지니까 자꾸 더 이게 기쁘게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예. 예. 또 특히 저는 옆에서 보면서 또 이제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전공은 틀리지만 정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많이 또 봉사활동하시고 좋은 일 하셔서 참 그래서 보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줄기세포에 대한 그 지식 수준이 네. 인간들도 낮아요. 낮고 네. 뭐 일반 시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건 당연히 낮은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줄기세포에 대한 그 지식을 많이 전파를 합니다. 네네. 예,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한번 조만간 한번 뵙고 같이 또 한번 말씀 나눌게요, 원장님.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 전화를 통해서 그 어메이징 스토리를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이분은 치과 전문이세요. 정말 우리가 같이 들은 것처럼 통증, 그죠? 통증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들으셨겠어요. 특히 자가 면역은 원래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를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상 세포에 대한 항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항체가 이제 그 어떤 특정 기관에 가서 공격을 하면 또는 전신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부위를 공격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그 조직에 파괴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에디슨병 같은 건 그런 국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또는 이제 그 전신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신에 그 항체가 가서 다 장기를 파괴를 하게 되면 전신이 다 문제가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가 관절하고 콩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자가면역 질환은 정말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그리고 전신의 이 장기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위만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줄기세포, 특히 내 몸의 줄기세포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이런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그 연구를 통해서 그 논문도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발표한 논문은 여기 보시면 2011년에 자가면역 질환, 여러 자가면역 질환에 고생했던 환자들이 저의 그 줄기세포 기술로 이렇게 치료된 것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아주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는 또 이렇게 2019년 올해도 이런 리뷰 페이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리뷰 페이퍼를 보더라도 줄기세포가 그럼 어떤 작용을 할까?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가 다 줄기세포가 하는 작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하는 작용을 보면 염증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 섬유화증을 억제하기도 하고, 또 세포가 죽는 걸 막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결국 이 메센키멜 스템셀이라고 하는 이 줄기세포가 면역을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가 어떻게 우리 체내에서 면역을 조절해야 하는가도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내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가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은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상황이고, 제가 첫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그 기술이 어떠한 난치병 효과가 있냐를 볼 때는 가능성을 우리가 판단하는 단계가 있고, 탐색을 하는 단계가 있고, 확증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현재 자가면역 질환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탐색까지는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표준 치료법에서 제대로 효과를 못 보는 경우나, 또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초기부터 줄기세포를 잘 활용하면 정말 이런 난치성 질환인 자가면역 질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이러한 희귀 난치 질환, 대표적인 난치 질환인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한테 제가 만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사람의 능력으로 못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과학자기도 하지만 저는 목회학을 전공한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가장 그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누가가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마치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걸 다 써놨어요.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정말 저는 확신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어떠한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이 정말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뇌전증 같은 거 좀 막 거품 물고 뭐 쓰러지고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네, 고쳐주셨는데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못 고치는데 예수님 고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줄기세포, 우리 몸속에 이 줄기세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생명의 선물로 예비해 놓은 정말 놀라운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난치병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종교를 떠나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기도, 친구들의 기도, 우리 주위 사람들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를 중보기도 또는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들려드릴 노래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정말 그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통해서 또 이 노래를 통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듣고 나서 또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밤을 온종일 호소하면서 기도는 우리의 안식 이주로 인도하니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합시다.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하면서 기도는 우리의 안식 이주로 인도하니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합시다. 주가 함께 하시오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이주로 인도하니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네, 정말 저는 이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리고 이 줄기세포를 연구 개발하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벌써 제가 10년 전에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를 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지금 어메이징 스토리를 소개하려는 그 분 중에 하나는 클로이 솔이라고 하는 미국 여자입니다. 10년 전에 만났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아주 또 20대 초반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30대가 됐겠네요. 2009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자가 면역성 그 난청이 걸렸어요. 귀가 안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난청으로 인해서 뭐 대책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한국 저희 그 도움을 받아서 일본 가서 치료가 됐는데요. 한번 이제 저 사례 한번 보시죠. 되고 나서 그 클로이 소울의 Well, I had lost my hearing in my 체험담입니다. left ear about 3 years ago, and then last December I got a cold and started losing my right ear, and in the span of 3 weeks I almost went completely deaf. About 2 months later, midway through September, I started realizing I could hear without a hearing aid in my right ear, and then I was walking one day listening to my iPod, and I felt like I could hear something out of my left ear, so I took my right iPod speaker out and I started hearing, and I was just screaming. I was so excited. The therapy worked, the stem cells worked, and she was cured. Well, we pray that she's cured, but so far she's been, she's gotten her hearing back. She has normal hearing for 2 years now, Yep. right? So, I mean, it just put our family life back to normal. 저는 이제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되면서 작년에서도 만나고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좋은 것은 이렇게 귀가 안 들리다가 저 줄기세포 치료받아서 귀가 들려서 정상이 돼서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정찬 박사 이 자가면역 질환 이게 치료가 됐어요. 줄기세포로 얼마나 효과가 지속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지금 하나의 이런 기술이 보급되는 초기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클로이 소울을 제가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게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치료받은 지 이제 귀가 안 들리던 것이 귀가 들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귀가 잘 현재까지 들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가서도 만났고,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되고 잘 들으면 지금도 이제 건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네. Hi, Dr. Ross. Hi, how are you, Chloe? I am doing well. How are you? I'm fine. Until now, you are a student of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I'll be graduating mid-May. In 2 weeks, I graduate. Oh, what is major? Your major? I'm getting a master's in clinical psychology. Oh, and then really? I start my doctorate. Oh. Yeah, what? Really? Yeah, and then I'm getting I start my doctorate degree in August. August. Yeah. Chloe, how about your father and mother? They're doing very well. Both staying very busy with work, and my dad has kind of slowed down with work, and so he's kind of part-time retired. But so yeah, they're doing very well. And also, how about your brother? What's the name? I forgot your brother name. That's Elder brother. Nick. Nick, Yeah. yes. Yeah, everybody's doing great. Staying busy. We all are kind of just living our own lives. How about Nick's disease? He was some autoimmune disease like colitis, ulcerative colitis. Yeah, he's doing okay. Okay. He still has to get treatments every 8 weeks. But he seems to be pretty healthy and doesn't really have too many symptoms of it. Okay, and Chloe, after graduate, if it is possible, please visit to
Seoul. I will invite you. To where? Seoul, in Korea, South Korea. Oh, yeah. I will would love invite. to. I would love to. I'm moving to Oregon in August, Oh, but because I'm starting my doctorate program. yes, yes. But well, yeah, no, that's very nice of you. That's very kind of you. Yeah, so I remember you love the sushi. You love sushi. Oh, I do. Yes. So when you will come to Korea, I will go to the very nice sushi restaurant together with you. Okay. Okay? Okay. Okay. And Chloe, congratulations for your graduate. And if possible, I will meet with you in Los Angele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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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how about your condition, your health? It's great. I have no issues. I don't have any significant hearing loss or any issues with that. So it's been good. Yeah. As a, It goes up and down a little bit, but nothing severe or. Chloe, could you explain to me about your family's support or your family's play for you at that time when you were bad condition? Your grandmother played for you and your family played for you. You remember? Yes. So You want me to talk about the support they provided? at that time, your family, especially your grandmother, Yes. pray to the God for your health. Yes. Yes. She was very much a Christian woman, and she, believed that prayer would get me through this time. And so I think everybody's kind of prayers and good thoughts got me through. So Chloe,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is main reason for your cure? The stem cell or play of your grandmother? I would probably say the stem cells. No. But I think your grandmother playing is more than stem cells. Anyway, together Yes. together with. The positive mindset. Okay, thank you very much, Chloe, and I will waiting for your visit to Seoul for Okay. the have good chance for sushi. Yes. Okay, Yes. and please send my message to your father and mother for say hello. I will. I will certainly tell them. Okay, Chlo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It was nice to talk to you. Okay, thank you. Bye bye. Bye.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실 오늘 이렇게 통화가 연결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클로이가 지금 대학원, 그죠? 지금 PhD 코스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수업이 LA 시간으로 9시에 끝난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방송도 원래 다른 시간에 하려다가 전화를 연결하려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LA 시간이 9시면은 이제 한국 시간은 오후 1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췄어요. 근데 저는 너무 이러한 그 클로이의 사례가 참 많은 분들한테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참 이게 저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은 만남 우연이 없다. 사람들 우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건 정말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는 생각하는 게요. 이 아이가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됐냐면 제가 LA를 갔어요. LA를 가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LA에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어떤 같이 갔던 분이 아프게 됐어요. 아픈데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이니까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이 캐톨릭 하스피탈이에요. 그게 아마 롱비치였나요? 그래서 그런데 그날 당직을 클로이 아빠가 당직이었던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이제 다쳤으니까 사람이 가서 저 아는 지인이 가서 이제 치료받는데 당신 왜 왔냐, 어디서 왔냐, 클로이 아빠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여기 뭐 한국의 나정찬이라는 사람이 줄기세포 연구하는데 강의하러 왔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닥터 그 솔이 그러냐, 우리 딸이 이렇게 아픈데 한번 강의하는데 가도 되겠냐? 저녁 때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클로이의 아빠인 그 솔 박사는 산부인과 의사고 전문이고 엄마는 또 안과 의사인 거예요. 이 두 분이 그 클로이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도 다 조사를 하고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클로이가 이제 귀가 멀었으니까 이제 아리조나 대학, 아리조나에 가면 그 농학, 귀가 이제 잘 안 들리는 사람이 다니는 그 전공이 있대요. 근데 이 클로이는 성악가가 꿈이었는데 이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본인이 조사를 해보고 그럼 자기는 치료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 가서 2009년도만 해더라도 일본에서는 이게 의사 저희 자가줄기세포 치료는 의사의 판단하에 그 치료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줄기세포를 이렇게 임상 연구도 하고 개발하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줄기세포도 골든타임이 있다. 치료에 골든타임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클로이가 그 골든타임에 딱 맞았다.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 이런 게 있어서 그 정상이 됐어요. 정상이 됐습니다. 아까 전화하는 거 들었겠지만 이제 조금 좀 나빠진 것 같지만 잘하고 있잖아요. 저거랑 이렇게 통화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의 인생이 다시 정말 새로운 인생이 돼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 되고 아마 어쩌면 이 클로이가 앞으로 더 크게 이 세계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보람이 이렇게 그 생명을 다시 살려서 다시 이 행복한 정상적인 생활을 찾은 사람들이 정말 어메이징 스토리를 또 써가는 것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저의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다른 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논문, 제가 2011년에 발표한 논문에 클로이 사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11년이었는데요. 지금 올해가 2019년 아니겠습니까? 8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어떻게 된가요? 정상된 상태에서 잘만 관리해 나가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귀한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가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이러한 그 이제 사례를 보면서 또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자가 면역성 난청만이 아니라 또 하나 정말 제가 보면서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새로운 그 눈물과 고통에서 아픔의 눈물을 흘리던 분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 한 사례가 김수영이라는 분의 사례입니다. 김수영이라는 분을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정말 인생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같이 도와서 수발을 다 해야 돼. 방에만 계시고 휠체어만 타야 됐어요. 휠체어를 타서 타야만 밖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랬던 분이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계세요. 좀 이따가 제가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그 당시 그분의 그런 그분이 정말로 기도와 눈물로써 정말 정말 심했던 아주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그래서 해방이 된 이런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방송도 보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병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도 그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각한 줄 몰랐죠. 목이 안 들어가고 또 팔도 빠지고
그래서 오시겠는 줄 알았고 또 다리를 주저앉았는데 체조하는데 일어서지를 못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심각했죠. 진짜 이 24시간이 지옥이나 마찬. 여기에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옛날엔 저렇게 못 걸어 어떻겠지? 네, 저렇게 못 걸었어요. 저렇게 걷기 시작한 지 언제부터? 언제부턴가 저기 줄기세포 맞고 와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진짜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보신 것처럼 정말 우리 김수영 씨의 사례를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한번 저기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주세요. 괜찮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러나 보니까 목소리는 똑같으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잠깐 통화 가능하시겠어요? 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줄기세포를 연구 개발하면 네. 무엇보다도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스토리를 쓰신 분들을 제가 관찰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네. 난치병 치유를 관찰한 사람으로서 한번 이걸 이제 소개하려고 이제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4월 26일 날이 1차였었고요. 이제 네. 오늘이 2차인데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김수영 씨 한번 꼭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올렸어요. 잠깐 통화 가능하시죠? 네네. 네. 아유 감사해요. 아니 저는 뭐 사실 별로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기여한 것도 없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김수영 씨가 건강해지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그러면 현재는 평소에 네. 생활이나 활동은 무슨 활동하고 계세요? 예. 지금 뭐 일상생활 다 하고 있고요. 네. 예, 제가 상담 공부를 해서 그동안에 건강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예. 줄기세포 말씀드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상담 좀 해드리려고 학교 다니면서,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하고서 제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때가 우리 김수영 씨 그때 막 제일 힘드셨을 때 그때가 네. 2011년인가요? 2011년 정도 됐나요? 제가요, 네. 굉장히 힘들 때는 9년 넘서부터 2009년? 네. 그리고 10년 됐네, 10년. 네, 원래 이제 발병은 2005년부터 발병을 했었고요. 야, 그리고 10년 됐어요, 벌써 우리가?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아이고. 줄기세포 맞은 거는 예. 11년. 맞아요. 그쯤으로 기억이 돼요, 저도. 네네네. 아니, 근데 그러시면서, 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과거에 이게 다 이렇더라고요.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이 건강해지면 자꾸 과거를 잊어버린대요. 지금 좋으니까. 근데 저도요, 저 잊어버려가지고요. 예. 너무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그죠? 근데 네. 그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뭐예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 그 하나만 얘기해봐요. 많은데. 많은데 그 중에서도 완전히 뭐 침대에서만 생활하니까요, 제가. 네. 예, 하여간 뭐 손으로 쓸 수 있는 운동, 침대밖에 없으니까 일출도 네, 뭐 네. 걷지도 못하시니까. 머리도 빗지도 못했고 뭐 물컵 하나 들지도 못했을 때가 가장 심했을 때가. 네. 아유, 근데 제가 작년에 한번 뵀잖아요. 그죠? 뵐 때 보면은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네. 정말 멋있어질 수 있을까. 그죠? 네. 그리고 저기 좀,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만남이라는 것도 우연이 없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네. 그런 때에 맞게 또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제가 기억하는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네. 김수영 씨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정말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어머니하고 같이 하시기도 하면서.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줄기세포를 알게 돼서 그죠.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원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아니 얼마나 이것저것 다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절실히 같이 기도하면서 줄기세포를 만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줄기세포 안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세요. 저도 좀 전에 네. 제가 정말 일상생활 잘 하다 보니까 그 증상들을 다 잊고 살았던 거예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새삼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눈물이 다 아이고,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요. 앞으로 네. 더 건강하게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같이 저희랑도. 네. 그리고 혹시 네. 이제 뭐 이제 좋은 일 기획하고 계시면 저한테 네. 연락 주셔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선한 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자고요. 특히 상담일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뭐 저희가 보면은 이 질병의 고통 때문에 막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뭐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데 예. 굉장히 그죠? 힘드시는 분들이 많죠. 네. 통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살을 생각하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질병이잖아요. 질병이 많죠. 그죠? 예, 질병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치료 방법도 있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런 방법을 알아서 좀 환우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참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전화 연결한 목적도요. 어쨌든 네. 이 줄기세포라는 건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네, 사랑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가 네, 알아야 그거 된다.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을 치료되고 나서도 이것을 네. 뭐 치료를 하는데 뭐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감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김수영 씨께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예. 네, 저도 감사드려요. 박사님께 네. 감사드리고요. 정말 하나님께 네. 이 모든 영광 다 네. 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감사드립니다. 합심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자고요. 네, 연락 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정말 저는 너무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이런 분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어둡고 힘든 순간 저도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질병의 고통에서 헤매일 때나 또는 어떤 감옥에서 육신이 갇혀 있을 때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육신이 감옥에 2번 갇힌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아무도 사람이 저를 돕는 사람도 없은 시절에 없을 때 오로지 한 것은 눈물 흘리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하니까 또 찬양을 하니까 정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은 정말 깨끗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도 보면은 이 면역계가 혼란이 된 거거든요. 혼란이 된 것이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느냐. 이건데 저의 지금 연구와 더불어 다른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로 이 면역계의 혼란이 된 것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바로 줄기세포가 내 몸에 줄기세포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작용하냐? 바로 면역을 조절한다든가 항염증을 시킨다든가 새로운 세포를 재생한다든가 정상세포가 죽는 걸 막는다든가 이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드린 건 뭐냐면 현재까지의 우리 20세기까지의 의학의 발전은 페니실린의 발견 이후로 주로 뭐냐? 화학적으로 무언가를 죽이는 거였어요. 무언가를 죽여야 돼요. 균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치료하는 거예요. 없애야 돼요. 그런데 21세기는 바뀝니다. 이제는 그런 죽이거나 없애는 이 세계에서 이런 세상, 주로 케미스트리적인 생각, 이런 생각에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환경 자체를 우리 몸이 정상화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스스로가 몸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줄기세포는 바로 이러한 정상적인 몸의 치유 메커니즘을 환경을 만들어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치매도
파킨슨도, 자가면역병도 모든 부분에서 바로 줄기세포가 필수적인 이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질병 치료를 하는데 약을 쓰는 시대에서 약에서 세포가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암을 죽이는 항암제가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는 암을 죽이는 이런 면역세포가 강화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특히 요즘에는 많이 우리가 포커싱을 하는 것이 줄기세포가 만들어내는 좋은 물질들, 그걸 우리가 엑소좀이라고 하는데 이 엑소좀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싱을 하고 있고 특히 좋은 엑소좀을 내는 것.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제가 이름하기를 천사줄기세포, 엔젤 스템셀이라고 정의를 했고 저는 이 엔젤 스템셀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발전할 겁니다. 지금 이 기술이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한 건 뭐냐? 불과 한 5년 정도만 더 지나면 질병별로 맞춤형 줄기세포 배양법이 개발이 돼서 제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별로 좀 더 특화된 치료법으로 갈 겁니다. 치매 환자한테도 특화된, 자가면역 환자한테 도 특화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줄기세포를 5번 맞아야 되고 세포를 10억 살 맞아야 되는 거를 그 반 이하로 맞아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효율성을 증대하는 연구를 우리 같은 연구들이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를 해나가려면 여러분들께서 같이 눈물 같이 흘려주시고 기도를 해주셔야 이게 됩니다. 저는 줄기세포를 연구 개발하면서 수많은 좌절과 실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는 바라기는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진실이 드러나는 게 너무 늦게 드러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빨리 드러나야 지금 이런 자가면역병과 같은 정말 난치병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고통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도 이제는 관심이 없고요. 저는 제 명예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바로 이 줄기세포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제가 지금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분을 한번 돌아가신 분이지만 현재는 한번 꼭 소개를 해주고 싶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까 소개해드린 클로이보다 먼저 만났어요. 그분은 미국인이었는데 화가였어요. 존 칼리슨이라고 화가였는데 정말 제가 플로리다에 가서 만났더니 벌써 그러기 전이니까 10년이 넘었죠. 약을요, 마약성 진통제보다 약을 한 주먹, 2주먹씩 먹는 거예요. 2주먹씩 먹어요. 그런데 그 먹던 약을 싹 끊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리워요. 그분이, 우리 존 칼리슨이. 그분 한번 어메이징 스토리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걸 한번 그 어메이징 스토리를 아는 증인이 하나 있어요. 증인. 제가 한국 의사신데 피부과 의사예요. 박기환 선생이라고 우리 저희 동역자기도 하죠. 피부과 전문의인 박기환 원장님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존 칼리슨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집사님 나정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원장이시고 저는 이제 연구자인데 우리끼리는 호칭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그냥 이런 원장, 의사와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서로 집사라고 호칭해요. 그죠, 집사님? 네. 오늘은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왜 연결했냐면 우리 존 칼리슨 기억나죠? 예.
존 칼리슨 이제 어메이징 스토리를 잠깐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말 그 가서 만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때 우리가 근데 플로리다 왜 갔죠? 그때 거기에서 어떤 분이 우리 줄기세포 존 컬리슨 그 아시는 분이 존 컬리슨 좋아하신 거 보고 우리 회사 기술을 이용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기를 원하셨죠. 아니지, 그게 아니고 존 칼리슨 처음에 어떻게 만났냐고. 존 칼리슨은 그때 누구? 내가 보니까 기억도 못해. 아이고. 아니 유태준 박사님이 소개시켜주신. 아 그러니까 존 칼리슨이 왜 존 칼리슨 지방채취를 누가 했어요? 지방 수치는 제가 했죠. 그러니까. 예. 아니 이거 기억 좀 잘해봐요. 그러니까 존 칼리슨 지방채취를 왜 하게 됐어요? 8,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어디서 했어요? 그 그때 지방채취를? 반포에서. 네? 반포. 그러니까 반포 존스 피부과에서 했었죠. 존 칼리슨을 예. 우리가 이제 그때 만날 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플로리다 갔는데 이 양반은 원래 우리랑 만날 예정이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태준 교수님하고 갔더니 예. 이 양반이 왔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아프다 그러고 왔다 그러고 약을 막 이렇게 보여줬다니까 약을 이렇게 먹고 있다고 막 2주먹씩 보였어.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 줄기세포 우리 효과 이거 얘기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한 거야, 채취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약을 많이 먹던 사람이 그때 이제 그 저기 줄기세포 맞으러 저기 연기를 갔어요. 중국 연기를 갔어요. 그때 저한테 약봉지도 보여주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예. 중국 연길의 병원에 가서 맞고 왔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참 저는 우리 박기환 집사님하고는 아마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아마 만날 것 같아. 예?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의 고통에서 정말 어떤 경우는 막 자살하고 싶을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고 막 힘든데 이럴 때 우리가 같이 도와서 이분이 그죠? 다시 새 삶을 살고 도와진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집사님 나는 도대체 저는 좀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런 귀한 일을 할 분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특히 저는 지금 이제 거의 뭐 우리가 줄기세포 연구를 벌써 10년 이상 하면서 많이 뭐 퇴행성관 전염도 그렇고 뭐 척수 손상, 뭐 치매로도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동역자들, 특히 그 의사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정말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왜 박기환 집사 같은 분이 왜 없을까 별로?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일단 새로운 신기술이나 네. 의료 쪽은 네. 오픈 마인드가 안 돼 있어요. 네, 그게 제일 큰 거고 의료 환경이 다른데 옛날에도 뭐 심장 수술할 때도 그렇게 신기술이 나올 때 생전 접해보지 못한 기술이 나올 때 일단 방광부터 가지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특히 의학 부분은 그게 더 사람 생각하고 하고 건강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더 강한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줄기세포도 점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의사분들도 좀 인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게 제재가 있다 보니까 의사분들도 선뜻 못 나서는 게 있고 법적으로 좀 통과가 되고 합법화되면 정말 많은 의사들이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제가 그 고신대학교 병원하고 제가 이제 제휴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고신대병원 가서 제가 5월 23일에도 강연을 하는데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날의 칼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제도가 이게 오픈이 되면은 건전하고 소명의식 가진 사람은 똑바로 하는데 또 이게 오픈되면 무슨 문제가 있으냐면 또 그냥 돈만 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걸 악용하잖아요. 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사님 생각은 어때요? 저한테 좀 조언해줘봐요. 그런 우리 같이 동역할 의사들을 우리가 같이 집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좀 더 늘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병원을 떠나서 그냥.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이렇게 정말 귀한 일을 할 사람들을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난 항상 그 기도 제목이에요.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 그 생각도 해봤는데요. 네. 일단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예. 직접 본인이 보거나 체험하지 않은 건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예.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예. 의사들 소성이. 음. 그래서 주위에 우리 지금 여기 회사도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또 주위에 협회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바뀌어 나갈 거라 생각하고 또 우리 회사 그룹은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바뀌어지면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 예? 네. 하여튼 우리 박견입사하고 저만이라도 우리가 같이 잘 기도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 하면서 우리가 네. 이제 좋은 일을 동역해서 같이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우리 이제 존 칼리슨이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미국 언론에도 났어요. 그 폭스뉴스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폭스뉴스 걸? 근데 이제 폭스뉴스에도 나왔어요. 네, 한번 보시죠. Tourism company prepares to open shop in Koreatown. Today, doctors showed off their first American success story. A man whose fat cells cured his arthritis. Here's the church. This is a new moment in history of medicine. Here's the steeple. A childhood game he thought he'd never play again. Wiggling his fingers with abandon. Buttoning his shirt, no trouble at all. But artist John Cullison says just a few months ago, none of this was possible. His hands, They look like claws. They're cramped up, they hurt. the problem, arthritis and unbearable pain. John went to a stem cell conference when he met immunologist Dr. T.J. Yu,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ennessee. Dr. Yu recommended a trip to South Korea for experimental stem cell treatment. I told him, nobody has done the stem cell treatment for arthritis so far. Doctors here in the U.S. poked into John's belly and took out fat cells. And from those, doctors in Korea isolated adult stem cells and grew a billion in a lab. Some of John's stem cells were infused via IV, others were injected directly into his joints. And that really hurt. I tell you. And 12 hours later, I had full prestidigitation. Dr. Yu could barely contain his excitement. New area, nobody has done it. John is first case. Think about it. 8 days, 2 weeks, all symptoms gone that I've never heard of. Dr. Yu offers a possible explanation. Stem cells, even adult ones, can become any type of tissue. Cell knows what body needs. The Korean company which paid for John's treatment will soon open an office in Koreatown. RNL Bio will arrange. 네, 보신 것처럼 이제 존 칼리슨이 보였어요. 근데 참 그립네요.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인데 화가였어요. 존 칼리슨이 줄기세포도 그려줬어요. 지금 현재 뭐 회사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어떤 제가 관여하는 회사의 로고 또 존 칼리슨 그림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존 칼리슨을 생각하면 이제 기억나는 게 스템셀을 디파인하기를 본인 줄기세포를 조이 주스라고 했던 게 기억나요. 조이 주스.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는 주스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왠 정맥으로 맞았었으니까요. 정맥내로. 정말 저는 이 존 칼리슨의 그런 사례 그리고 이런 클로이의 사례 이런 걸 통해서 당시를 제가 떠올려 보면은요. 그러니까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을 떠올려 보면 그 당시는 정말 이제 이해가 가요. 왜 많은 이 의료 전문가나 정말 무슨 우리나라의 주요 대학병원, 한국의 대학병원의 그 저명한 의사나 아니면 저 다른 나라의 정말 유명한 의사들이 왜 그 당시는 믿기 어려웠을까가 이해가 가요. 이제는.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제가 아주 원망스러웠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래서 그렇구나. 정말 여러분 저분들의 사례를 보면요. 지금 이제 벌써 1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지금 봐도 어메이징 스토리거든요. 저는 이러한 새로운 정말 기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인 줄기세포를 저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빨리 이것을 정말 우리가 힘을 합해서 희귀병,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것이 표준 치료법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정말 이걸 자꾸 지연시키는 사람들 또는 지연시키는 것은 이건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말 뜻있는 사람들의 힘을 합해서 그래서 이런 뜻있는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한국 의사만이 아니라 뭐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뜻있는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자가면역 질환만 해도 100가지가 되거든요. 이 100가지를 일반 한 가지의 그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줄기세포 치료로 승인을 받으려면 의약품 그레이드를 받으면 시간 10년씩 걸리거든요. 하나당. 그 10년을 걸리는데 들어가는 그 개발비와 시간을 다 하면은 100가지를 하려면 1000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못합니다. 저. 이제 어떤 시대가 왔냐? 함께 노력해야 된다. 함께 노력해서 하루빨리 현재 그런 자가면역병으로서 고생하고 있는 이분들이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은 안전성이 1번이다. 세이프티가. 안전성 부분에서는 자기 줄기세포 쓰기 제일 안전하거든요. 근데 그런 약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그 제2세대 그 약을 임상하다가 또 아이가 죽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것이.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저는 방송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하게 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이것이 저가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번 이러한 그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다가 기도와 줄기세포의 도움으로 또 이렇게 새 생명을 찾으신 분을 한번 연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금도 회장님이신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처음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건강해지셨는데 한번 제가 전화 연결을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회장님, 저 나정찬입니다.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저러 저 예배 끝나셨어요? 끝나고 막 뛰어와서 1시부터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막 오늘 뭐 시니어 예배 있으시다고 그래서. 네, 10시부터 1시까지. 아, 네. 아니, 근데 저기, 회장님, 제가 이제 이 말씀 나누고 좀 길어졌어요. 미국도 통화했어요. 미국에 그 자가면역성 난치병 걸렸던 클로이라는 아이 있잖아요. 그 클로이가 이제 그게 2009년인데 지금 2019년인데 지금 전화로 지금 요번에 박사 받는데요. 근데 전화로 통화했으니까 귀가 들리니까 전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회장님, 회장님 이제 저랑 잠깐 저기 제가 한번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회장님께서 그때 왜 류마티스로 고생하실 때 그때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류마티스로 고생하실 때 제일 힘든 건 뭐였어요? 제일 힘드셨던 거? 관절이 아프고요. 통증. 제일 힘든 거는 손가락이 예. 굽어지면서 이렇게 외형이 변해지면서 아팠잖아요. 예. 그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왜 문고리만 잡아도 아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숟가락이 안 됐죠. 운동하러 갔다가 팔꿈치를 잡으니까 안 잡아져가지고 그때부터 치료도 많이 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제일 아픈 거는 외형도 손가락이 외형이 이래 굽어져가 변했고 많이 아파가지고 입에 수저가 안 들어갔어요. 올해 회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 여성한테 여쭤가 죄송하지만 82살이요. 38년생이잖아요. 맞아요. 그 회장님 따님이 저랑 갑장인데. 네, 우리 늘 토끼띠. 박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 손가락이 예. 저기 외형에도 네. 비틀어지만 고통도 심하고 또 병원은 이거 하기 전에 갈 때는 안 갔대. 아직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다녀봤잖아요, 병원을. 네. 그래도 줄기세포는 정말 사람들이 참 행복이었어요. 회장님. 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회장님이 정말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좀 뭐 본인 말씀하시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제 건강해지니까 계속 이제 봉사활동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근데 좀 잠깐 그냥 뭐 쑥스러우시겠지만 좀 회장님께서 하셨던 그 사회 봉사활동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하는 거요? 사회 봉사활동 하셨던 거. 저는 젊을 때는 나이언스 아닐 때는 연맹원으로 뭐 봉사를 1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 83년도부터는 라이언스에서 봉사하잖아요. 네, 그러시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정말 그 봉사하시고 특별히 그래도 아플 때하고 비교해 볼 때 좀 건강해지셔서 봉사할 수 어떤 부분이 제일 기쁘세요? 네, 저는 이거 아플 때 안 아플 때 봉사했지만 아플 때 많이 뭐 식사하기도 힘들고 아파서 네. 많이 몸도 쇠약해져서 이게 왜냐면 이게 자가면역병의 문제가 뭐냐면요. 예. 자가면역병은 이제 자가면역 있는 분들이 스테로이드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은 오히려 면역이 그렇게 억제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병에 걸리기가 쉬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 네.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네. 이제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안 하더라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랑 같이 해서 하여튼간 이제 건강하게 그죠? 행복하게 계속 같이 봉사하시자고요. 예, 저같이 고통스러운 걸 다 이렇게 치유를 받고 감사하고 또 다른 환자인데도 많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희망을 가지잖아요. 네, 회장님. 그래서 네. 이제 회장님 저는 사실은 이제 외국 노래는 잘 모르는데 네. 우리 수정 씨는 잘할 텐데. 근데 아무튼 험한 세상 달이 되어라는 노래 있어요. 험한 세상 달이 되어. 제가 왜냐면 회장님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이렇게 저랑 같이 들으시라고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험한 세상 달이 되어 사이먼 앤 가펑클인가요? 기억 아세요? 혹시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미국이죠? 가수? 네. 수정이는 성가대도 하고 하니까 많이 알죠.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이게 유행가라고 생각했는데 가사를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우 정말 이거 우리 인생의 달이 되시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죠?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같이 우리 가족이 다 나박사님 배운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한번 회장님 제가 이 노래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꼭 들어주세요. 이건 제가 드린 선사하는 선물이에요. 노래 선물. 네네. 네, 한번 들어주세요. 끊지 마시고. 그럼 그 노래 이제 끝나면 끊어주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네네. 회장님 노래 들리세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그러시면 제가 저 보내드릴게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노래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들을게요.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조만간 뵐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안 들리네. Like a
네, 정말 험한 세상 달이 되어라는 곡인데요. 저는 정말 이 노래를 들으면서도 정말 우리 스스로의 눈물과 기도, 또 우리 주위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질병의 고통에서 정말 신음할 때,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 사랑, 더 나아가서 정말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 그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치유의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죠. 이런 수많은 통증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루푸스였어요. 그 돌아가신 분이 루푸스 때문에 그렇게 정말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어메이징 스토리 주인공이 한 분 있어요. 그 어메이징 스토리의 주인공, 루푸스로 고생을 하다가 전문의가, 그 루푸스라고 진단한 전문의가 수원에 있는 이 빈센트 병원의 전문의가 이제 그때는 거기서 진단을 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몇 년 지났죠? 그 이후로 올해가 몇 년 되신 거예요? 그분은 고혜경 씨는? 거의 1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확인하셔야죠. 네. 일단 10년 가까이, 10년 정도 되셔서 올해 확인했는데 완전히 혈액 검사도 그렇고 증상으로 그렇고 완전히 치료됐다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이렇게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는 좀 일찍 연결하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에는 너무나 손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시간을 뺄 수가 없다. 단 5분도. 그래서 좀 늦게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죠? 네. 구혜경 씨인데요. 네. 구혜경 씨 한번 같이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나정찬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소리지만.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그 전에 천안에 사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평택이요. 평택이셨죠? 평택. 네. 아유, 정말. 아유, 대단하세요. 근데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 우리 강남에서 레스토랑 하신다면서요? 네, 삼성동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평택에서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삼성동 가게 근처에 원룸 하나. 그러셨구나. 네. 아이고. 주무시만 내려갑니다. 그러세요. 네. 예. 아니, 제가 이제 전화 연결한 거는 다름이 아니고,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스토리스, 어메이징 스템셀이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어요. 네. 이제 왜 시작을 했냐면, 이제 이런 줄기세포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빨리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불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줄기세포로 이제 새로운 행복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소개를 해드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난치병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제가 준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도움이 좀 아니, 될까요? 도움보다도 그냥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죠, 뭐. 그죠? 네. 예. 아니,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아니, 루푸스, 루푸스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네. 루푸스로 진단 받았을 때 루푸스 증상 중에서 제일 힘드신 게 뭐예요? 저는 제가 이론만 알지 저는 실제는 모르잖아요, 그죠? 병원에 갔을 때가 고열, 예. 또 홍반, 그리고 몸이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그냥 심한 감기 몸살 온 것처럼 몸을 못 움직였어요.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네, 제가 병원에 갈 때는 휠체어 타고 갔거든요. 그러셨구나. 나이가 안 나올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 진단하신 박사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이제 뭐 얼굴에 나비 모양 홍반이나 이런 게 이제 외관으로 볼 때는 보이니까 루푸스라고 이제 진단을 하셨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하시려고 검사를 포함해서 제가 한 20일 정도 검사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검사하는
하는 내내 이제 영밖에 안 내려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굉장히 애먹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루푸스 병원에서 한 6년 정도 치료가 잘 안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2004년이니까 임상 중인 약들만 주로 먹었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유병재 의사님이 네. 저한테 줄기세포 얘기를 2009년도에 얘기를 해주시고 네.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는 그렇게 좋은 게 있다면 병원에 갈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10년 됐네요. 10년. 그러니까 10년 넘게 10년 됐어요. 정말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아이고 하나님이거든요. 아이고 하나님이요. 아이고 아니 진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왜 쓸 때 왜 아이고가 나쁜 표현이 아니라 좋을 때도 아이고잖아요. 아이고 반가워요. 이제 참 아이고야 아이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구 선생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그 미국으로 미국 클로이라고 통했고요. 미국 제가 영어는 잘못해서 영어로도 했고. 금방 통화했는데 귀가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게 좀 끈기가지고 이렇게 맞으면 정말 정지에 따라서는 다 틀리니까요. 네, 저는 맞았을 때 어떤 느낌이 오고 2년, 3년 지났을 때는 이제 병원을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제가 2017년도인가? 네. 그때 마지막으로 맞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야지 했는데 그냥 별 필요가 없을 만큼 그냥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몸의 환경만 잘 조성하면 이제 아주 그게 잘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 정말 저는 이렇게 건강한 목소리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동안 박사님한테 정말 박사님 주셨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줄기세포도 맞고 이거 아무나 시작 못 하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 사람마다 종교는 틀리지만 제가 신앙이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저는 거의 사기꾼 소리도 많이 듣고 무슨 뭐 감옥도 가고 뭐 전 별 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다 때려치고 그냥 가족하고만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거 견디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저같이 건강해서 생기고. 그래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그 재주 부리는 곰 노릇을 자주 해야죠. 계속 해야죠 앞으로. 제가 하나님의 원숭이가 돼서 제가 열심히 해야죠. 예. 그렇게 깊은. 그리고 거기 언제 한번 조만간 한번 저희가 한번 갈 테니까 좀 같이 식사 나눠요. 근데 좀 손님들 많을 때 가면은 또 그렇잖아요. 지금 저녁도 하시죠? 저녁도 하는데 저희가 직장인 상대 하는 데라 점심 저녁이 엄청 바빠요. 근데 쉴 때 가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는 제공할 때 가야지 우리가 밥을 먹죠. 그렇긴 한데 그냥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근데 보통 아니 그래도 저녁이라 그래도 뭐 이게 저녁 중에서 좀 이른 시간은 뭐 괜찮겠네요. 네? 한 5시 반. 그죠? 그러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5시 반쯤에 나가거든요.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조만간 한번 찾아뵐게요. 뵙고 얼굴 뵙고 또 서로 또 즐거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들어가세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눈물과 기도가 가져오는 게 무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화목과 희락이에요. 즉, 다 사람들이 화목해지고 기쁨이 찾아와요. 또 기도하노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항상 그 매칭을 잘해요. 그런데 해보면은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하는 역할, 결국은 우리 몸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60조개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가 다 서로 연락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터셀룰라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세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이거를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줄기세포구나 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이거를 연구 안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끔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요. 원망하는 건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왜 알려주세요. 제가 이걸 아니까 자꾸 뭘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면 좋을 거를 자꾸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연구를 통해서 주시니까 이게 보여요.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누군가는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 줄기세포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방송 보는 중에서 저 사람 뭐 이런 거 갖고 해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목적은 뭐 제 개인의 명예심 또 제 개인의 이름 때문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좀 알고 있는 것 조금 이해한 거 특히 관찰한 거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줄기세포는 결국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잘 선용할 것인가. 또 이것을 우리가 일해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스토리를 쭉 제가 보다 보면 여러분 은혜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현재 이 자가면역병 또는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아픔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말씀이 있어요. 이 아픔과 고난 속에서 무언가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의미를 찾고 또 무언가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찾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은 책 중에 이 순례자라는 책이 있어요. 순례자. 이 순례자라는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 순례자의 책에 보면은 마스터가 이 주인공한테 한 말이 있어요. 주인공한테 한 말. 무언가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여러분 현재에서 현재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이 속에서 방법을 찾는다면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예비된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암에서 고생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자가면역으로 고생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은혜 아니면이라는 한번 우리가 찬송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 아니면 찬송의 그 가사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의 현재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눈을 감고 한번 우리 함께 종교를 떠나서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서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약사하며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주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리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에로스적 사랑. 또 뭐라 그러죠? 또 뭐 있어요? 필리아? 필리아라고 있죠? 필로스인가요? 또 아니 아가페도 있죠, 물론. 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을 분류할 때 김윤 씨는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좋아해요?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에서 이제 필로스로 가고 또 필로스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그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 뭐 이제 정의 내리기는 그렇지만 사람마다 정의는 틀리게 하지만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순례자라는 책에서 그 작가가 말하기는 아가페적 사랑의 요소가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열정, 두 번째는 자기 소멸. 자기를 소멸할 수 있는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줄기세포를 생각해 보죠. 내 줄기세포, 남의 것 말고요. 내 줄기세포. 내 줄기세포는 결국 내 몸을 온전히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요? 줄기세포가 열정이 있어야 돼. 줄기세포가 열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 소멸,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자기 소멸을 됨으로써 우리 몸을 줄기세포가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줄기세포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보셨다시피 베체트병, 자가면역성 난청, 루푸스, 또 저기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죠? 또 이제 제가 오늘 연결을 안 하지만 아토피에 대해서 아주 내 줄기세포가 치유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런 환자를 많이 봤어요. 정말 수십 년간 그 아토피로 고생하는 딸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이 그 딸 때문에 본인이 휴직을 하고 원주에 가서도 살고 또 시애틀에서 살기도 해보고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대학원을 포기했어요. 가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 아이가 서울대 대학원을 가서 지금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제가 누구를 소개를 안 하겠지만 가족의 사랑을 온전히 만들어준 거예요, 같이.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막 결혼해서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아이를 하나 낳는데 낳고 나서 악성으로 그냥 아토피가 심한 거예요. 어디 가지. 그런데 그 남편은 인도로 발령이 났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제 책에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앞으로 책을 쓰게 되면 그래서 그 여성분이 좋아지는 걸 보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 아토피성 피부염으로서 그 아이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왜냐면 아이가 부모를 원망하거든요. 아이 엄마 아빠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가족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건 중요한 것은 줄기세포 치료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치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 치료에는 자가줄기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조금씩 틀려요. 반응이. 그런데 줄기세포가 몸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작용을 하려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를 밭에 심어도 밭에 환경이 안 좋으면 열매가 잘 안 맺듯이 줄기세포도 똑같습니다. 좋은 씨를 저희 기술로 배양해서 몸에 넣어주더라도 우리 몸이 그 줄기세포가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바로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마음이. 자기 스스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이 풀어집니다. 풀어져요. 네. 그를 통해서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솟고 이래서 줄기세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에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저는 지금도 제가 줄기세포 연구하면서 많은 좋아진 분들을 보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쩌면 일견 제 가슴 마음 속에 이렇게 교만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둠에 혼자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교만도 없애려고 하는구나. 이거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아토피병도 마찬가지고 특히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은 특별히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면역계가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약을 가지고 어떤 걸 죽이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면역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할을 줄기세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할 때 이것이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사례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도 사실은 백제특병으로 고생했던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제가 벌써 그분도 한 8, 9년 된 것 같은데 그분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연구소 1층에 와서 찾아왔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표정을. 그런데 지금은 아주 이렇게 건강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한번 잠깐 연결해서 제가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저 나정찬입니다. 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뭐 회장이라는 단어가 좀 듣기는 그렇지만, 네, 일단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요. 광주 사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요. 이런 게 주로 광주 사투리인가요?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듣기 좋네요. 예. 그래요. 우리 이제 오늘 그 전화로 연결하는 그 어메이징 스토리 주인공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아까 이제 다른 백제특병으로 고생했다 건강해지신 분도 저희들이 통화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웅님 선생님은 김웅님 씨는 그래도 백제특병에서 이제 해방돼서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제일 좋으신 점?
제일 좋은 점은 이제 예전에 하루에 화장실을 뭐 60번, 65번씩 화장실을 가고 밤에 자면서 대여섯 번씩 갔던 거.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움직일 수 없고 말도 못했던 거 말하고 움직일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한 되게 보이고 네. 예전에 이제 실명 온다고 했었는데 네. 이제 보이고 일상생활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홍림 선생님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닌 게, 왜냐면 줄기세포를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 근데 김홍림 선생님의 줄기세포는 참 특별한 은혜네요. 어떻게, 근데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그런 거군요. 근데 어떻게, 왜 60번씩 그게 소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증세가 주로 일반적인 증세 중에 하나예요, 베체티병에?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네. 일단 완전히 병원에서 예. 3개월 길면 6개월 산다는 그런 교수님 말씀을 들었었어요. 아, 그러니까 3 내지 6개월 후면 돌아가신다? 예. 그때는 이제 완전히 눈, 코, 귀 뚫린 데서 다 피가 나고 배꼽에서 고름이 나온 상태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게 그럼 2009년 정도잖아요. 그죠? 2008년. 예. 우리 진짜 10주년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사실은 이게 저의 일상생활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개별의 사례를 별로 제가 이제 이렇게 알면서도 관심을 못 가졌는데, 이번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가 벌써 결국은 우리 임상적으로 봐도 10년간 이렇게 봤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우리 제 옆에 심재혁 석자 기자 계신데, 선임 기자, 그죠? 아니 예. 솔직히 10년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한테 뭐 정말 그 당시 2009년 10년에는 얼마나 저를 몰아붙였는지 몰라요. 무슨 줄기세포 맞으면 암이 걸린다는 둥, 죽는다는 둥, 이래고 제가 거의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예, 그죠? 기억나죠? 예. 이제 10년 지나니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는데, 이제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저도 많이 늙었어요. 예? 그 사이에 제가요,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김홍림 선생님 제 사례를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아토피가 심했어요. 예. 아토피가 심해서,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아토피가 그렇게 심하셨대요. 근데 우리 여자 형제, 제가 3남이녀의 막내인데 여자 형제들은 있는데 남자 형제들은 다 있어요, 아토피가. 근데 우리 큰형과 저하고 똑같았는데, 아토피가 심하니까 정말 저는 어려서 중학교 때까지는 반바지를 못 입었어요. 왜냐면 그 상처 때문에. 그리고 그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줄기세포를 제가 2008년 8월에 처음 맞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김홍림 선생님보다 조금 앞서 맞은 거네, 제가. 예? 제가 세계 최초로 제 걸 맞았잖아요, 2008년 8월에. 그래갖고 제가 제 몸을 도구로 해서 안전성 테스트를 해오고 지금까지 해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홍림 씨도 그런 한 해 산 증인이 돼주셔야 되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증인이 되라는 생각으로, 산증인이라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몸을 이렇게 나쁜 환경에 두시면 안 돼요. 예.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래서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제가 줄기세포를 안 했으면 어떻게 줄기세포를 맞았겠어요. 제가 93회를 맞았어요. 93회를 맞았는데 이렇게 멀쩡히 잘 살아있잖아요? 잘 살아있고, 이제는 그래도 먹는 약, 아토피 약 안 먹어도 되고, 그죠? 참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김홍림 선생님은 제일 지금 이제 베체티병 치료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점, 가장 기쁜 건 뭐가 기뻐요? 생활 중에서. 저는 제일 기쁜 것은 제가 살아 있어서 감사한 마음. 그때 죽는다고 했었기 때문에 못 움직이고 했기 때문에 또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다른 숫자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행복합니다.
우리 김웅님 사장님은 꼭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 저한테 감사하면 안 돼요. 저한테 감사할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같이 들어보셨다시피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이거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정말 제가 그런 걸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성경의 전도서에 그런 말이 나오나요? 아니, 잠언에 나오네. 잠언에 나와서 본 것 같아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멋있어도 사자도 죽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든 질병에 시달리고 아무리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것은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환난에 있을 때 인내로서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이걸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이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 멀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제 방송을 듣기 전까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쩌면 이 방송을 통해서 단 한 분이라도 난치성 자가면역병으로 고생하고 자살까지 생각하다가 줄기세포로 인해서 새 생명을 찾는다면, 또 지금 말씀하셨던 김홍림 씨처럼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줄기세포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요. 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통해서 어메이징 스토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은 더욱 어메이징 스템셀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질병을 치유하는 천사의 역할을 하는 천사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 제가 그 마지막 인사드리고 나서 꼭 이 노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정말 그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위로를 얻었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 노래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이걸 부르시는 분은 최명자 씨인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같은 성도였어요. 네, 이분이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 방송이고요. 이제 세 번째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기림 부장님도 부르세요. 마지막 절은 제가 또 같이 불러야겠다.
그걸 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